안녕하세요. 페토액TV의 민용입니다. 오늘은 분양 전에 생각해야 하는 여러가지 많은 항목들 중에 두 번째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께 사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지, 여자 아가를 키울지 남자 아가를 키울지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반려동물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울지 말지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제 가족 간 협의하기와 두 번째 반려동물 선택하기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을 선택할지는 첫 번째 가족 간 협의하기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능하다면 첫 번째 협의하기처럼 가족 전체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딱 어떤 선택이 최고다, 어떤 반려동물이 최고다라기보다는 각자 환경이나 성격 그리고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춰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의 선택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큰 분류의 선택으로는 개나 고양이, 햄스터, 토끼, 고슴도치 등등 키울 반려동물의 이제 큰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사항들 중에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울지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 협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각 반려동물의 특성과 그리고 주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체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가들에게 이제 고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햄스터나 토끼, 고슴도치 같은 소동물 아가들은 소음이나 낯선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시 뭐 함께 한다거나 하는 건 조금 어렵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강아지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인과 함께 이제 따라다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너무 비우거나 하는 일이 이제 잦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항상 고려를 해주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온도나 습도에 예민한 파충류 친구들이나 혹시 이제 이미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아이와 이제 새 친구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아가들인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제 옆에서 이제 밝게 있어줄 아가들을 원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이가 있어서 둘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택으로 반려동물의 종류를 정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선택으로는 이 정한 큰 반려동물 틀 안에서 또 한 번 세분화된 종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끼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토끼도 로비어, 드워프, 라이언헤드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토끼들이 있고요.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티즈나 시츄 같은 정확히 여러 가지 강아지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견종을 키울 건지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 주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견종은 유행에 따라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요즘을 예로 들면 뭐 장모치와의 이제 산채의 인기가 높아져서 장모치와의 인기가 많아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기 스타들이 많이 키운다는 비숑프리제가 이제 애완견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모습이 나와서 인기라고 합니다. 또 한참은 웰시코기라는 견종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키우는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푸들, 시츄아 같은 견종 외에 이렇게 반짝 인기견이나 중형견이나 특수견 같은 조금 흔하지 않은 견종 아가들은 고려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서 분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리 견종 외에도 이제 특히나 많이 키우시는 견종이 포메라니안 견종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그러한 풍성한 털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빗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숑 프리즈 역시 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견종으로 미용비나 털 관리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웨시코기나 닥스훈트, 보더콜리 같은 제가 일명 직업견이라고 부르는 아가들은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아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견종의 아가들보다 산책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흔하게 주변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견종이라면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분양 전에 견종에 대한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서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견종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세 번째 선택으로 이제 여자 아가를 키울지 남자 아가를 키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 아가를 키우시게 된다면 이제 보통 저처럼 이세를 봐서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격도 보편적으로 남아에 비해서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거나 침착한 편입니다. 대신 여자 아가들은 남아에 비해서 기본적인 초기 분양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 기저귀 값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중성화를 하게 되면 중성화 비용도 남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를 키우신다면 여자 아이와 비교를 했을 때 중성화 비용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생리대 비용이 들지 않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자친구도 없이 중성화를 해주지 않은 채로 아가가 자라게 된다면 남자 아가들의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계속 발정의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남자 아가들에게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리를 들고 볼일을 보거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아보다는 성격이 조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아를 함께 키우지 않으면 이제 교배를 위해서 생리 중인 여자 아가를 직접 찾아야 하므로 이세를 보거나 이제 교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도 있으니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지까지 이제 선택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매우 뛰어나거나 뭐 최고라는 그런 견종은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견종이 아마도 이제 최고의 견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견종을 선택해서 키우시든 간에 내가 잘 돌봐줄 수 있는 강아지를 선택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양 전 할 일 선택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